먼저 주신 분에 아까 잠깐 답변하신 게 있는데요. 그 부분 좀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검찰에서 진술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술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아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재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죠? 그 부분도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계엄 선포 시에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병력을 투입시킨 것이죠. 그렇습니다. 증인의 병력 투입 지시는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였죠. 12월 3일 날 대통령님께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 직전에 장관님께서 미리 부대에 좀 가서 대기하라,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 대표이시고 또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알기론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또 전 세계,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그거는 작전 지시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통령님이 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전략 지침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지만 군인들한테는 상황 인식을 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님께서 탄핵 얘기를 하시면서 사법 기능이 정상화가 안 되고 또 행정 기능이 정상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제가 통합방위해서 비상사태와 관련돼선 서울에서 임무 수행하다 보니까 5개 법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와 관련돼 있는 건 통합방위, 민방위법, 예비군 기본법, 그 다음에 계엄법, 그 다음에 충무사태입니다. 이 5가지를 항상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 하면은 무슨 상황인지 압니다. 근데 거기서 그 언급하셨을 때 계엄령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교란적인 이유로 그 행정과 사법 기능이 어떤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계엄령이 선포되는 조건이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법은 아니면서 이게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질문 주셨는데 김용현 장관이 국회로 출동 지시를 하셨을 때 그거는 제가 투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해했던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7번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누차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헷갈린다는 취지의 진술을 자주 해왔습니다. 증인은 전속보관에게도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바가 있으시죠? 사실 전혀 기억나지 않아서 12월 5일인가 6일 날 부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있었냐? 내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난다. 라는 얘기를 부관한테 물어본 기억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야전에 근무하는 지휘관들은 대통령과 식사 한번 못하는데 증인, 방첩사령관 등은 자주 한다.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고 증인을 포함한 몇몇 지휘관들이 대통령 또는 장관에게 편애를 받는다. 아니면 미리 계엄을 모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선동하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면서도 그 모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장군들이 있는데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퇴근해서 관사에 있는데 9시 50분경에 김영경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부대에서 대기해라. 잠시 후 TV로 대통령 담화문을 시청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시죠? 그냥 부대로 들어가서 대기하라고 하셨지 아. 담화 얘기나 대통령 담화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계엄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대통령 TV 담화로 처음 알게 된 것이죠? 네, 제가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통상 YTN에 예. 보면 무슨 상황이 있으면 먼저 TV가 먼저 나옵니다. 예. 그래서 YTN을 틀어보라고 하는 상황에서 곧 이어서 나왔던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출동 시에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의 본관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하라 이런 지시를 받은 바 없죠? 그런 출동 적은 시에 네, 예. 없습니다. 예.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예.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예.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건 기억에 없다고 진술을 하셨는데요. 맞죠? 답변 드리지 않고 예.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전반적인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시간 저희가 1분 55초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대통령께서 담화하시면 전략 지침인데 뭐하고 또 장관님이 작전 지시를 하면 역시 과업이 불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군인들의 역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문민 통제 체제에서는 민간이 군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리뭉실 얘기하고 항상 군인들은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 현장에 가서 전략 지침을 이해해서 나름 평가돼서 명령을 주려면 구체적으로 주지 못하더라도 국제법과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부터 해석합니다. 그게 통상 우리 교리상에 제약사항, 금지사항이 있고 최종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상황 벌어지자마자 부하들과 얘기하면서 최종 상태를 얘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과업이 불분명 상태에서 혼란할 수 있으니까 각자와 맨 위와 맨 아래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3가지였습니다. 곧바로 한 10분 내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가 중요시설이 보호돼야 되고 국민은 안전해야 되고 또 시민이 안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장병들이 다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시작하자라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가게 됐던 건 사령관은 가장 결정적인 장소, 상황에 결심할 때가 어딘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회였고 다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도 그 많은 훈련했지만 국회에 들어가서 훈련이라든가 정찰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겠다고 먼저 가겠다고 말했던 거고 가서 보니까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정말 시민들이 너무 많았고 상황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를 한 다음에 했던 금지사항 그게 2가지였는데 장갑차 들어오지 마라, 장갑차 출동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모든 장병들은 총을 차에다 내려놓고 국회로 이동해라 이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상황은 되게 복잡했지만 군인들은 단순하게 해석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임무가 되고 부하들이 불필요하게 시민이라든가 전우들을 다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준 역할은 거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분명히 전술제대 지휘관들이 저한테 자기들이 상황평가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때부터 과업을 줄 수 있었는데 계엄이 해제가 2시간 만에 끝나다 보니까 도착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우리 부하들에게 작전 구상에 의한 하나의 과업들을 주지 못하고 끝나게 돼버린 겁니다. 이상입니다.